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는데요. 그냥 간단한 부결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리더십은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표수가 엄청나게 이탈이 됐습니다. 찬성 29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체포 동의안 찬성이 139표, 반대가 체포 동의안 반대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한 표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부결됐느냐?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이 과반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297명의 과반이라면은 얼마입니까? 148명 정도 돼야 되나요? 그런데 148명이나 149명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139표밖에 안 됐다. 그래서 부결된 건데, 체포 동의안 반대,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구하기에 나섰던 민주당이 138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69석에서 엄청나게 이탈한 건데, 이탈한 사람은 찬성을 던졌든지 아니면 기권을 했든지 아니면 무효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반란이 상당히 일어났다. 이거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류가 달랐거든요. 일치 단결해서 부결을 하는 것으로 쫙 알려졌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의 말하자면 체포동의안의 설명이 민주당 의원들을 흔들어 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표결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표가 한 표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139대 138로.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169석인데 여기서 반대한 사람이 138명밖에 안 되면, 체포동의안 반대한 사람이, 그러면 31명이 이탈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탈한 겁니다.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무효표를 던졌다는 건데, 무효표 던진 것도 이탈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이제 리더십은, 구속은 간신히 면했지만 리더십은 굉장히 힘을 잃게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여기서 두 표가 또 부결인지 무효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진에 보이시죠? 이제 우짠지 무짠지 뭐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가 세비를 줘야 하니, 아니, 야, 한글도 제대로 못 쓰냐? 우리가 얼마나 니들한테 돈 주고, 이 자식들아. 아예 그러면 표결을 하지 말든가. 이게 뭐야, 무성의하게. 제대로 써야지. 가 아니면 부 한문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한글로 제대로 쓰든가. 원래 가부를 한문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바꿔야 돼. 그럼 한글로라도 제대로 써야지. 이게 뭐야, 우자야 무자야 뭐야.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예산을요, 진짜 이 절체절명 아니에요? 야당 대표가 구속되느냐 구속이 안 되느냐, 이 절체절명에 장난스럽게 글씨를 쓰는 놈들이 두 놈이나 있네. 이거 자 필체 조사에서 이런 놈 금배지 그냥 떼어버려야 돼요. 동반장 선거도 아니고 수천만 명이 투표하는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97명이 투표를 하는데, 금배지 달고 투표하는데 그거 한글을 제대로 못 써? 에이, 어떻든 이런 놈들도 있었다는 거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저도 아까 그걸 봤는데 너무 잘 정리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역시 한동훈입니다. 진짜
국민의힘에는 한동훈만한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진짜 뭐 월등합니다. 월등해. 그 단호한 표정이랄지 어투랄지 그다음에 그 내용이요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럼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의 특정 업자들의 정경 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성남 시민이 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다. 이러면서요.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이재명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했다. 이게 범죄의 본질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김만배와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원래 없던 6급 정책 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인 설관하고 이 6급 임기 8년 내내 6급에게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 사무실도 바로 옆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도와준 또 유동규에게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 유동규를 정진상과 이재명에게 직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수억 원 뇌물을 받았고 이것도 다 증명됐잖아요. 김용은 2021년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이미 구속됐고요.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 뇌물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됐다. 그래서 조목조목 훑었습니다. 성남 사건과 관련해서도요. 이재명의 인허가 장사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에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을 챙겼고 126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3자 뇌물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건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이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서 재판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하나 꼼짝없는 설명을 했는데요. 명문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 동영상으로 가끔씩 이제 의원석 표정을 화면을 비춰주더라고. 이재명 표정이라든가 이재명 옆에 앉아있는 정청래 표정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요 심각하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제 만약에 이런 걸 하면은 약간이라도 뭐가 논란이 있고 그러면요 소리 지릅니다. 왜 고함 지르는 거 보셨죠? 본회의장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물러가라 뭐 이러고 야유를 보내는데 야유 별로 없었고요. 조용하게 아주 심각하게 심통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하나 얘네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죄는 있긴 있는 건데 도대체 검찰에서 뭐를 확실히 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아주 경청해서 듣더라고요. 표정들이. 이재명은 그냥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역력한데 당황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렇게 막 연기를 하는데도 그게 이제 화면에 이제 나타나고요. 이재명 바로 옆에 정청래가 앉아 있는데 정청래 이거예요.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야, 이거 체포동의안 가결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정청래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아주 고민에 찬 표정으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야,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 얘기입니다. 침투한 표정으로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오늘 목격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그런 표결이 한 표 차이로 오히려 체포동의안 찬성이 많았다는 거고요. 이러면 이재명의 이제 리더십은 이제 맛이 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또 뉴스에 여기저기 나왔죠. 어제서부터 슬슬 나오는 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 움직인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게 커져가지고 이제 이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움직이겠어요? 이재명이 이제 곧 아웃될 테니까. 아니,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아웃된다. 리더십은 이제 갔다. 이렇게 보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 움직이면서 당권 자기들이 잡으려고 밑에서 쫙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어, 이재명은. 이제 정청래 어떡하냐? 박홍근이 어떡하냐? 김남국이 너희들 철험 애들 어떡하냐? 그냥 야, 철험에 거기 법조인들이 많잖아. 대부분 법조인들 아니야. 대부분 사법고시나 로스쿨 나와서 그다음에 경찰대 나온 황운하도 있고. 아니, 그런 놈들이 어떻게 이 범법자를 달랑달랑 대고 옹유했냐? 너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가는 거야. 너들 안 돼. 이제 끝났어, 정치 생명. 이제 지금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시켜달라고 오늘 이 표결에 앞서서 어제까지 대학교 90곳에서 대자보가 붙었답니다. 90곳. 웬만한 대학에서 다 붙었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고 뭐고 그냥 90여 개 대학교 캠퍼스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진짜 세월 좋아서 대학생들이 이정 대자보만 붙이고 말지. 옛날 같으면요, 민주당사 가만 놔뒀겠어요. 옛날 같으면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져서 부서뜨렸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옹호하는 거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에이,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은 뭐 취직 활동하느라 바쁘고 학점 따느라 이제 바쁘지. 학점에 취직과 이런 게 걸려 있으니 다 누굴 탓해? 대학생들 탓할 게 아니죠.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모양이니, 국힘당 또 이 모양이니. 오늘 부결은 됐지만 이 표가 엄청나게 이탈을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이제 앞길이 훤히 보인다.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보통 앞길이 보이면은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약해지고 기가 빠져서 순리에 응앱니다. 이제 수사를 받든지 기가 팍 죽어요. 근데 이재명은 안 그런 놈이라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또 벌린다니까. 왜냐하면 수사받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거나 의문사하잖아요. 의문사 당하잖아요. 근데 이건 수사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표결이 이렇게 됐어. 그럼 자기 리더십에 완전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을 뭔가 이벤트를 준비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뭐 이태원 사고 같은 이런 무슨 판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수사의 이 진행 상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판을 그냥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가서 뭐 수사고 재판이고 무슨 뭐 체포동의안이고 이게 아니라 완전 비상 상황으로 그런 판을 꾸미지 않을까 겁납니다. 충분히 그럴 사람이거든.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송영길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당신 지역구를 물려줬어? 뭐야? 돈이야? 아니 뭔 거래야? 그리고 당대표 분명히 과반 넘어야지 결선 투표로 안 가는데 억지로 4.4.5입해서 과반을 남겼잖아. 당대표 경선 때. 그거 왜 그런 거야? 송영길.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당이 이렇게 퉁지박살이 나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해줬지?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야? 송영길 소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소환해야 돼요. 법으로 소환도 뭐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송영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사람이 우선 권순일이 선거법 위반으로 가는 건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만들어준 권순일이 김만배하고 8번 만나서 뭘 받아 처먹었고 50억 클로벌이 일단 들어가 있고, 권순일,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송영길. 이 사람들 역사의 심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역사에서 평가 안 할까? 대대손손 당신들 손자들 증손자들 쭉쭉 내려가서 당신들 할아버지가 이름이 누군지는 알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박영수 특검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송영길 당시 야당 대표였다. 다 알 거 아니야. 밑에서 자손들이 어떻게 교과서에서 이어지는지 두고 보시라니까. 지금 뭐 두고 보시라니까.